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9월 15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그럼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 설명 드릴 때 이상민 님이 차트 의견 주신 부분 같이 보고 시황 차트 보고 그리고 이제 Q&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상민 님이 의견 주신 부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전에 올려드린 건 4시간 봉으로 올렸는데 잘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장님 해석 보고 추가 의견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결과적으로 반전 상승 가리비형은 두세 번 연속으로 나오면서 저점을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반전 상승 가리비형은 2번 연속되고 있는 듯 합니다. 일봉과 4시간을 프랙탈로 보아도 될 것 같고 4시간 봉에서 연속된 가리비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2번의 반전 상승 가리비형을 만들면서 초록 추세선 2개의 각도가 올라갑니다. 상승 추세에 가속이 붙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이제 차트 의견을 주셨고요. 가립이라는 단어가 친근합니다. 여하간 긍정적입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번에 비트가 정말 잘 움직여줄 것 같습니다. 퇴사 가자 이렇게 써주셨고요. 고가자님이 사직서 양식 저도 주세요. 이름만 바꾸게요. 코인 참수님이 뒷주머니에 사직서 꽂고 출근 가자 했는데 사직서 이제 뒷주머니 꽂고 가다가 땅바닥으로 안 떨어지게 이제 조심하시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고 일단 뭐 가리비라는 단어를 제가 어제 방송에서 한 20번은 넘게 가리비라는 단어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 먼저 이제 이상민 님이 차트 의견 주신 부분을 같이 이제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어제 이제 올려주셨던 것도 4시간 봉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상민 님이 이제 이 가리비 모양, 이 큰 가리비 모양으로 이제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과 또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이 작은 가리비 모양이어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착각해서 이제 일봉 차트인가 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4시간 봉 차트가 맞습니다. 맞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상민 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 가리비 모양의 패턴이 반복돼서 프랙탈 이론처럼 반복돼서 나온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A, B, C 형태로 진행이 되고 여기서 다시 이제 상승해서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이 반전 상승 가리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B의 고점을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 반전 상승 가리병으로 진행이 된다. 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고요. 이 검정색으로 이렇게 수직선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신 이 높이만큼 A, B 높이만큼 이제 상승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표치를 계산해 봤을 때 12,500달러가 나오더라 라는 의견이고요. 지금 그러면 또 작은 이 4시간 봉에서 이 작은 반전 상승 가리병 이 패턴을 본다라고 하면 이 높이만큼 다시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와줬을 때는 11,000달러를 돌파하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작은 4시간 봉에서 4시간 봉 작은 반전 상승 가리병 패턴이 완성이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이 11,000달러를 넘어가게 되니까 이 작은 패턴이 완성되면서 또 큰 패턴도 이제 완성이 되는 그림으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첫 번째 이 각도 이 초록색 이 저점과 저점을 잇는 이 추세선을 보면 처음에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이 이루어지고 또 각도를 이렇게 추가적으로 높여서 상승이 된다 진행된다 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이제 드려보도록 할게요.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지금 테더와 차트를 먼저 우선 보면 지금 이게 이제 일봉 차트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지난번 9월 10일에서 테더가 이렇게 발행이 됐었습니다. 발행이 추가적으로 되다가 약간 이제 멈칫한 그런 이제 모습이었었는데 지금 보시면 13일하고 이제 14일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발행이 됐고 4시간 봉에서 보면 좀 더 이제 확실하게 볼 수 있어요. 테더 발행된 게 4시간 봉에서 이렇게 보시면 14일 어제 이제 어제죠. 어제 5시에 이렇게 테더가 추가적으로 발행된 부분을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121선 바닥 찍어주고 그 이후부터 추가적으로 테더 발행은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기에 엄청 큰 양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테더 발행량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시장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건 이제 헷갈리니까 지울게요. 그래서 이제 다시 비트코인 차트로 들어가서 이제 설명을 아까 이제 이상민 님이 차트 의견 주신 부분과 같이 연결을 지어서 이제 설명을 추가적으로 이제 드려보면 지금 이제 이상민 님이 의견 주셨던 게 이거였죠. 첫 번째 이 반전 상승 가리비 패턴이 여기서 이제 큰 이 J자를 거꾸로 뒤집은 모습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리비 모양이 좀 그림이 이상한데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에 다시 이 반전 상승 가리비가 조그만 이 가리비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뭐 엄마 가리비가 될 수 있고 이제 애기 가리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랙탈 이론이 만들어지면서 각도를 계속해서 높여주면서 상승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의견이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역헤드 숄더 패턴으로 봐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헤드 숄더 패턴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가 좀 더 짧게 진행되지 않겠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오른쪽 어깨도 왼쪽 어깨 길이만큼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 역헤드 숄더의 이 중심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머리가 만들어졌던 라인, 그리고 왼쪽 팔 이 부분을 뺀 날짜를 계산해 본다라고 하면 12봉입니다. 12봉. 12거래일인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날짜까지 했을 때 12봉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날짜를 동일하게 진행한다 라고 하면 이제 양봉이 나오는, 이렇게 장대 음봉 나왔던 것처럼 장대 양봉 나오는 거는 다음 날이 될 것이고요. 뭐 오늘도 저는 충분히 진행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이와 같이 동일하게 왼쪽 어깨 날짜만큼 동일하게 진행한다라고 하면 일단 내일이 됐을 때 이때 장대 음봉 떨어졌던 것처럼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4시간 봉에서요. 지금 이제 이 역헤드 숄더 패턴, 이 큰 역헤드 숄더 패턴이 있고, 지금 이제 이 안에서 아까 반전 상승 가리비형 큰 가리비, 작은 가리비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 큰 역헤드 숄더, 이 안에서 또 작은 역헤드 숄더. 그래서 이 작은 역헤드 숄더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작은 역헤드 숄더도 지금 보시면요, 4시간 봉에서 이 날 길이를 계산해 볼게요. 여기 보면 22봉입니다. 22봉이고 4시간 봉에서 22봉이고, 지금 여기 제외하고 머리 제외하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14봉이니까 봉으로 8개 정도, 8개니까 22봉을 체크를 해보면요, 22봉이 9월 16일 5시입니다. 9월 16일 5시. 그래서 뭐 9월 16일 5시까지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횡보하다가 이 완전히 동일한 어깨 길이를 만들어주고 올린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횡보하다가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은 이렇게 그러면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비트코인 그림 자체 여기서 추가적으로 횡보하더라도 제가 어제 그 1시간 봉에서 돌파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만 체크를 해드리면 지금 1시간 봉에서 보시면 어제 제가 이렇게 삼각수렴이 이루어지고 있고 9월 15일 오전에 이 삼각수렴의 꼭지점이 만들어졌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 삼각수렴의 꼭지점을 위로 돌파했습니다. 돌파해주고 눌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시간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방향성은 이제 위로 결정이 됐다. 그리고 지금 작은 역헤드 숄더, 뭐 큰 역헤드 숄더 모습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작은 역헤드 숄더가 그 오른쪽 어깨 시간만 마무리한다라고 하면 오른쪽 팔을 만들면서 그 작은 역헤드 숄더의 오른쪽 팔 또는 그 반전 상승 가리비형의 상승 부분, 작은 모습에서요, 그 작은 조개에서, 작은 가리비에서 상승 부분만큼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그렇게 됐을 때는 박스 중심인 11,000달러를 넘는 돌파하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목표치인 12,500달러까지 상승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시총 차트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시총 차트로 이제 들어가서 시총 차트, 뭐 비트코인 차트와 동일하게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같이 이제 돌파해서 움직이겠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시총 차트에서 보시면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이렇게 두 개의 추세선을 이제 그렸는데요. 이 고점, 지난번 돌파됐다라고 우리가 봤던 이 고점 추세선까지 지금 현재 보시면 옆으로 누우면서 돌파가 됐습니다. 옆으로 누우면서 돌파가 됐다. 물론 이제 강하게 이렇게 장대 음봉 나왔던 것처럼 장대 양봉 만들어주면서 돌파는 못 시켰지만, 일단 이 추세는 옆으로 누우면서 돌파가 됐기 때문에 그럼 이제 방향성도 위로 진행될 모습으로 진행될 거다라고 보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이유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오른쪽 팔을 만드는 그 큰 역헤드 숄더에서 오른쪽 팔을 만드는 날짜도
이제 오늘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내일, 그러니까 9월 16일이 아까 역회된 숄더 모습에서 오른쪽 어깨 완성. 큰 어깨에서도 그렇고 작은 어깨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총 차트에서도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시총 차트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이제는 상승으로 진행되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이제 그림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여러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알트 시총을 이제 볼 건데, 알트 시총도 보시면 계속해서 이제 20일 그 하락쇄경 돌파하고 21 이평선을 완전히 넘어가 주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흔드는 모습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어제 양봉 만들어주면서 21 이평선에 완전히 이제 안착해주는 그런 모습이 어제 처음으로 이제 나왔다. 이때는 약간 걸쳐있는 모습으로 진행이 됐는데, 어제 완전하게 이제 21일평선에 안착해주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고, 여기서 이제 51일평선, 51일평선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도미넌스도 51일평선을 깨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도미넌스 차트를 보기 전에 먼저 이제 코인팜 롱숏 내용을 잠깐 이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도미넌스를 마지막으로 이제 볼게요. 지금 이제 롱숏 물량을 체크를 해볼게요. 뭐 비트코인이 지금 계속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큰 움직임은 없는 걸로 체크가 됐습니다. 보시면 이제 50일 48.9로 일단 큰 움직임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아마 이제 롱숏에서는 비트코인이 오른쪽 팔을 만드는 그런 상승이 나올 때, 장대 양봉을 만들어 줄 때, 그때 이제 이 롱숏도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이제 봅니다. 마지막으로 도미넌스 차트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도미너스 현재 71.86으로 다시 21 이평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21 이평선을 깨고 내려왔는데, 잠시만요. 보시면 지금 예전에 2016년도 연말에는, 그때는 이제 21 이평선을 깨고 나서 이 51 이평선까지 완전히 한 번에 이제 이탈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 평선 121평선 위에서 이제 반등 나오고, 이 20일과 50일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습을 한 달 정도 추가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확 내려오는, 도미넌스가 완전히 이제 내려오는, 그 얘기는 뭐냐면 알트코인들이 이제 크게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그래서 2016년도 이제 그림을 다시 이제 좀 본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이제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그 부분도 염두에 두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하락 채널이 만들어지고, 이 하락 채널의 하단부까지만 우리가 이제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하락하는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일단 2016년도에는 보시면 이렇게 상승 쐐기 마지막 1파, 2파, 3파, 4파 도면서 5파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누우면서 돌파시켜주고 한번 고점 찍고요. 고점 찍어준 다음에 보시면 이때 21이평선 깨고 내려온 이후에요. 51이평까지 깨고 여기에서 이제 시간을 보냅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이 기간이, 지금 위치가 만약에 2017년도 이제 1월이라고 하면요, 1월 3일이다. 지금 이제 21이평선 닿았으니까요. 이 자리라고 본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 알트코인들이 이 당시에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했던 그 타이밍은 언제냐? 물론 이제 이때도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면서 알트코인들은 올라갔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알트코인이 일단 20일, 50일 깨고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20일과 50일을 이렇게 이평선을 모아주는 이 작업을 하는 이 기간 동안 알트코인들이 순차적으로 저점을 좀씩 높이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됐었다라는 거고, 그 이후에 1월 달에서 3월 달까지 거의 한 2달 정도 여기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가 2017년도 이제 1월 달과 같은 위치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알트코인들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이렇게 도미넌스가 아래로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는 시기가 이때처럼 2달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빠른 타이밍이 진행이 될 것인지, 이 부분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그 시총 차트, 아니 시총 차트가 아니라요, 알트 시총 차트는
보시면 이미 이제 바닥에 닿아 있습니다. 바닥에 닿아 있고 지난번에 그 구독자분 제 이제 닉네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구독자님이 그때 의견 주셨던 이 고점과 고점을 제가 이제 연결해서 그렸을 때 말고요.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고 2017년도 고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채널 설정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채널을 일단 바꿨습니다. 일단 이렇게 바꿨을 때 지금 여기서 이제 또 그 알트 시총이 바닥을 다지고 이제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제 이걸로 이제 체크를 해서 채널을 설정해서 이제 그려봤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2017년도 말, 2016년도 말요. 2016년도 말, 2017년도 초에 이때 이제 알트 시총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보게 되면 이런 채널 4분의 1 닫고 채널 바닥까지 이렇게 횡보하면서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온 이후에 2016년도 12월 16일에 이렇게 알트 시총이 채널 4분의 1에서 중반까지 한 번에 이렇게 올라와 주고, 여기서 약간 뭐 왜곡이 있는지 이 부분이 체크를 못했는데 일단 올라왔습니다. 올라와 주고 그 다음에 채널 중반을 넘어서는 상승이 나와요. 이게 이제 2017년도 5월까지 2017년도 이제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이와 같은 알트 시총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서 제가 보는 그림은 뭐냐면 만약에 아까 도미너스가 2달 정도 시간이 소요됐던 것처럼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때 먼저 이렇게 뭐냐면 이제 먼저 급등해주고 채널 4분의 1 중반에서 이렇게 횡보합니다. 횡보하는 것처럼 진행하고 이제 올라왔어요. 이게 이제 3월달인데 3월달 초에 급등을 했는데 이게 이제 도미너스가 급락했던 그 시점이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알트 시총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바닥을 타면서 올라가는 이 채널이 이제 우리가 이 채널이 맞다라고 하면 이 채널 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아까 이제 2016년도 그림에서는 일단 중반까지 올라오고 중반에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이제 채널 바닥이라고 하면요, 여기서 이제 바닥을 타고 점점 이제 저점을 높이는 그런 상승 그림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주는 채널 중반까지 올라와주는 그런 상승으로 진행이 되든지,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 약간 다른 모습은 뭐냐면요, 2016년도 말 2017년도 초와 약간 다른 모습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일봉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2016년도 말로 보자.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알트 시총은 2016년도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알트 시총 위치는 2016년 말로도 볼 수 있는데 비트코인 위치가 2016년도 말로 봤을 때는 지금 보시면 2016년도 말 이때는 지금 채널 4분의 1을 한 번도 넘지 않은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채널 4분의 1 안에서 4분의 1 한번 맞고 조정을 거의 채널 바닥 근처 한 중심 근처까지, 뭐 바닥 근처라고 볼 수 있고요. 한 3분의 1 정도까지 조정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됐고, 이때는 보시면 2013년도 연말 고점, 직전 비트코인 고점이었던 우리가 지금 본다라고 하면 2만 달러를 살짝 뭐 터치해줬다라고 볼 수 있고, 넘어가주는 2만 달러를 살짝 터치하고 눌러주고 그 다음에 넘어가준 그런 위치였습니다. 이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본다. 지금은 이미 그러니까 채널로 얘기했을 때는 채널 4분의 1을 넘어간 상태에서 눌러준 위치이기 때문에 이때보다는 비트코인은 높은 위치에 있다 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전고점 위치로 봤을 때는 이때보다는 낮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직전 고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상대적인 위치를 놓고 봤을 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약간 설명이 이제 길어지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넘어가야지만이 알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이제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넘어가야지 알트코인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건 이제 뭐 지나가 봐야지 아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위치를 봤을 때 지금 위치는 저는 이미 이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비트코인 위치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은 2017년도 이 7월 11일 이미 채널 4분의 1을 돌파해서 한번 눌러준, 이 채널 4분의 1을 돌파해서 한번 눌러준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때 당시는 2013년도 고점을 이미 넘어서고 나서 눌러준 그 위치라고 하면, 그러면
비트코인이 이번에 전고점 2만 달러를 도달하지 않고도 알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의견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알트코인은 무조건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찍어줘야지 알트코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왜냐면 이제 그게 2013년도 연말에 그와 같이 이제 시장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좀 말이 이제 길어졌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마지막으로 저는 비트코인이 전고점 2만 달러를 도달하지 않아도 이번에 이제 알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알트코인들의 위치가 2016년도 말로 볼 수 있고, 도미넌스도 2016년도 말로 본다라고 하면, 2017년도 3월 달부터 알트코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을 시작했고요. 대신 이제 비트코인 위치로 봤을 때는 전고점을 넘진 않았지만, 이 채널 위치상으로는 이미 전고점을 넘어갔던 2017년도 7월 달에 위치해 있다, 비트코인이.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이번 전고점 넘지 않아도 이미 비트코인은 미리 땡겨서 이만큼 이제 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알트코인들이 이번 이제 13,900달러, 어제 JWJ님이 이제 의견 주셨던 것처럼 13,900달러 도달하기 전에 비트코인이 12,500달러 와서 쉬는 타이밍에, 그때 이제 알트코인들이 순환매를 돌면서 이제 펌핑이 나오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13,900달러를 돌파해서 갈 때는 비트코인도 상승해서 전고점까지 가주면서요. 그러면서 알트코인들은 더 펌핑 나오는 2017년도, 그러니까 3월 달 이후에 이때 이제 한 달 비트코인 쉬고 상승했던 이 모습으로 알트코인들이 올라가 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때 비트코인도 1000달러에서 3000달러까지 비트코인도 3배가량 상승해 줬고, 알트코인은 근데 더 많이 상승했었죠. 이 당시에 리플이라든가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다른 알트코인들은 더 크게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명이 좀 이제 길어졌는데,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그러면 Q&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Q&A를 지금 코인 참수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트 반등이 좀 더 상위권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하위권 알트들이 이제야 순서가 온 듯 합니다. 조금씩 반등이 오는 중이고요. 곧 자발트 한 사이클이 이제 완료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자발트까지 완전히 다 사이클이 다 순환만에 돌아서 상승하는 이제 그런 그림으로 가려면 시간이 좀 다소 이제 몇 달 앞으로 걸릴 것이고, 근데 이제 그 시간은 좋은 시간인 거죠. 알트들이 이제 순환매 돌면서 상승 그림으로 이제 진행되는 거니까 좋은 그림인 것이고, 지금 이제 코인 참수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대형 알트코인들 중에 뭐 이전에 먼저 이더리움 클래식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지금 이오스가 이제 어제 움직였습니다. 이오스가 어제 움직여서 50일 이평선에 이제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모스, 아톰, 이런 좀 어느 정도 시총이 되는 그런 알트코인들이 지금 이제 50일 이평선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리플,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그리고 이제 BSV, 이런 대형 알트코인들 시총 거의 이제 5위 안에 들어가는 이런 대형 알트코인들도 조만간에 차례가 이제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마법천사님이 요즘 계속 리플 비케 1000대1로 교체 매매를 고민하고 있는데 리플이 너무 안 가서 죄송합니다. 선뜻 손이 안 가네요. 이장님은 붙인 게 안 붙이신 듯 에너지가 넘치심, 이렇게 써주셨는데, 붙임개는 뭐 이렇게 붙이진 않습니다. 붙이진 않는데 저희가 큰 집이 아니어서 붙이진 않고요. 그냥 먹기만 합니다. 예. 아마 이제 붙임개를 많이 먹어서 에너지가 이제 넘친 것 같아요. 그리고 1000대1 교체 매매는 뭐 지금 근데 이것도 물론 이제 BK가 리플보다 지금 1대 1000 비율로 봤을 때 아마 BK가 좀 더 이제 높은 위치에 있는 걸로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 먼저 이제 BK를 리플로 교체를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BK가 먼저 갈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 타이밍은 사실 모르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절하게, 그러니까 알트코인들 교체 매매 하실 때는 항상 비율을 지키셔서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제 하다 보면 비트코인 캐시가 계속해서 이제 리플이 올라가게 되면, 죄송합니다. 반대로 얘기했어요. 비트코인 캐시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비트코인 캐시 올라가는 걸 계속해서 잘라서 리플을 매수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 되다 보면 내가 원래 계획했던 거 양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실제 비트코인 캐시가 슈팅이 나올 때
남아있는 물량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알트코인들 교체 매매는 특히 비중을 조절해서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항상 비중 조절을 지켜가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상민 님이 차트 의견 주신 부분 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머니 플랫폼 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영상의 좌측 하단에 메시지를 남기는데 잘 안 보여서요. 중요 문구인데 가려져 있네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제가 이제 오늘 수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댓글 남겼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이제 검색창이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검색창이 이제 만들어져서 여기가 하얗게 처리가 돼서 글씨가 이제 하얀색이어서 이제 안 보여서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셨고, 제가 이제 오늘 이 검색창을 숨기기 기능이 있어서 숨겼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감사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막걸리 17년사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선전선동의 달인 괴벨스. 선동은 한 문장으로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는 대중은 이미 선동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괴벨스의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어디서 많이 봤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이제 일요일날 오전에 하는 뭐죠 그게, 일요일날 오전에 하는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에서 주로 이제 단골 고객이 누구냐면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나올 때 또 단짝으로 이제 나오는 게 괴벨스인데, 거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 내용은 서프라이즈를 통해서 이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막걸리 17년사님이 이 이야기를 써주신 이유는 저는 이제 이거라고 봅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하락장의 끝자락에서 결국에 이제 세력들이 선동하고 싶은 그 목표대로 선동을 했을 때 선동하는 문장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리플사가 뭐 예를 든다라고 하면 리플사가 뭐 10억 개 발행되는 것 때문에 올라가지 못한다. 아니면 뭐 이런 거죠. 또 지난번에 누구였죠? 제드 맥갤럽이 나오는 그 물량으로 인해서 리플은 가격이 오를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반박하려면 굉장히 많은 또 이런 내용들을 준비하고 그걸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반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을 공포감을 조성하고 사람들이 갖고 있던 물량을 털게 하는 거는 오히려 이제 쉽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말들이 계속해서 퍼져 나가게 되면 순식간에 사람들한테 이제 공포심을 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공포심 준 부분을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목표대로 이끌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진짜 내가 지금 본 게 이게 진짜 진실인 건지 아니면 이게 팩트인 건지, 이거를 내가 스스로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통해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별을 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선동인지, 이게 진실인지 선동인지, 이 부분을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막걸리 17년사님이 써주신 것 같아요. 마지막 읽어보면, 공포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 대중에게는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이 말하는 생각이라는 것은 모든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해서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건데, 결국에 이제 그들이 말하는 누군가의 말을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한다. 이게 결국에 그 세력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한 그 부분을 나머지 대중들은 그냥 반복해서 이야기할 뿐이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제 써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김동규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한국거래소가 폐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폐지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폐지된다 하면 거래소에 있는 코인들 다 지갑으로 옮겨놔야겠죠? 이렇게 이제 질문해 주셨고, 아까 방금 전에 이제 막걸리 17년사님이 써주셨던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이제 이게 진짜 현실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지, 아니면 언론에서 약간의 어떤 퍼드성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이런 기사를 퍼뜨리는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직접 체크를 해보면 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그 기사 내용을 보니까 예전에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를 추진했던 분이 이번에 좀 중요 뭐 직책으로 옮겨갔다라는 내용 같았어요. 그리고 일단 기사 내용을 보면 뭐 장관 보좌관 출신이었던 이름은 이제 실명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차장검사 이분이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으로 이제 파견이 됐다라는 내용인데, 그러면 이제 지금 이분이 예전에 했던 이야기들로 인해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문을 닫을 수도 있지 않은 거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9월 21일에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분이 이제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더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사행성 암호화폐는 전면 금지하고 이와 별도로 블록체인 산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분리를 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기존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 중국은 ICO 및
영내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사이트 접속까지 차단을 했다. 그런데도 블록체인 기술 특허 보유수는 독보적이라면서 중국처럼 암호화폐 거래와 ICO를 엄격하게 규제해야 건전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염려하셨던 것처럼 일단 이분의 생각은 이렇게 지금 중국처럼,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했는데 블록체인 기술 개발은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지금 의견인데, 이거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저는 이제 세력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겠느냐, 세력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겠느냐. 금융 세력이 만약에 암호화폐,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저는 이제 그들이 원하는 그림이다라고 하면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벡터거래소 오픈하고, 벡터거래소 오픈해서 이제 가격을 띄우고 대중들을 이 시장에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 ETF 상품까지 출시가 돼서 만약에 뭐 미국 금융권에서 만든 그런 ETF 상품들을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도 이제 판매를 해야 될 거라는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뭐 DLS 막 이런 거 파는 것처럼, ELS 파는 것처럼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 그들이 판매했을 때 그 판매할 창구가 필요한데 누구한테 팔 거냐는 거죠. 그 소매 판매를 할 수 있는 그 판매할 창구가 필요한데 그런 창구들을 다 없앨 필요는 없다. 오히려 활성화를 이제는 시켜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는 중국도 지금까지는 이제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지해서 이제 묶어놨는데, 때가 되면 저는 중국도 그 암호화폐 거래소도 다시 이제 활성화 시킬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당시에는 이제 중국을 바라보고 야, 중국이 안 하니까 우리도 하지 말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이거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결국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2017년도에 만약에 우리가 중국 따라서 같이 거래소 폐지시키고 지금까지 시간이 왔다라고 하면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이제 거래소 폐지하기는 저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래소 폐지 부분에 대해선 뭐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거는 이제 거래소가 폐지가 되게 되면 자산을 다 뺄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해외 거래소로 옮기시든지 아니면 개인 지갑으로 옮겨 놓으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래서 약간 저는 이제 이 기사는 약간 포워드성 기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은님이 올려주신 내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번 이더리움 상승에는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더리움 2.0 코드 동작 확인 기사입니다. 이더리움 2.0은 가장 큰 문제인 확장성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를 올려주셨는데요. 기사 내용은 이렇게 뭐 트위터에 이렇게 이제 이더리움 클라이언트에서 7개 비콘 체인이 장착된 7개 클라이언트를 이용해 네트워크를 이제 구성해봤다 라는 내용이고, 이렇게 그런 이미지 사진을 이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2.0은 2020에서 2021년 구현될 예정이다 라고 이제 써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 기사는 이더리움 마이닝 풀들이 현재 800만 가스 리밋을 1000만으로 하자는 움직임 관련 소식입니다. 현재 포화 상태의 이더리움이 20% 정도 확장성을 곧 확보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더리움 이제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이제 의견이신데, 일단 이렇게 당연히 뭐 호재들로 인해서 가격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뭐 다른 알트코인들 굉장히 이제 호재는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특히 리플 같은 경우는 호재가 계속해서 이제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제 올라가지 않았죠. 결국에 제가 봤을 땐 그 세력들이 알트코인들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을 계속해서 지금 재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때가 되면 알트코인들 이렇게 호재마다 아마 반응을 해주면서 상승을 해줄 거라고 봅니다. 이전까지는 호재가 계속 나와도 알트코인들이 뭐 반응을 안 했어요. 반응 잠깐 단기적으로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빠지고 했는데, 아마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야, 이런 호재 기사들 아무 의미 없다, 이런 호재가 나와도 알트코인들 뭐 가격 상승에는 아무 의미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이제 계실 건데, 이제 알트코인들이 상승하는 그런 때가 되면 아마 이런 호재가 나올 때마다 그런 각 호재에 다 반응을 하고요. 오히려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재도 그냥 묻혀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또 의견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